안녕하세요. 스노우볼 72팀입니다. 지난 4월에는 시장이 흘러내리며 답답한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5월에는 다시 증시가 반등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동적 자산 배분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구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배분 전략은 통계에 기반한 전략이기 때문에 단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은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5월 금융시장이 어땠었는지 ETF 대시보드를 통해 간략하게 복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실적 시즌을 맞이하여 기술주들의 양호한 실적이 유지되며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4.8%, 나스닥은 6.9% 상승하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진 상황에서 물가 관련 지표들은 안정화되고 경기 관련 지표들에 대한 우려는 살짝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에는 우호적인 유동성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금리의 향방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라 믿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된 지표나 연준 의장의 발언과 의사록 공개에 따라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며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는 게 지금의 금융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늘려서 생각해보면 다르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를 두고 되돌아보면 매크로 기대감은 작년 말에 비해 훨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말에는 적어도 올해 3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던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금리 인하 인상 등에 대한 고민이 단기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조금만 길게 봤을 때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방향성의 큰 전환은 중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잘못 판단하다가는 계속 뒷북만 칠 수 있고 결국 열심히 정보를 모으고 시장 뉴스에 관심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기대만큼 못한 경우를 훨씬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희가 월별 정리를 하면서 지난달의 분위기와 이번 달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짐을 느끼지만 그것에 부안해동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의사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경제지표나 금리 전망을 통한 시장 전망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시장도 그래서 그랬나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원인을 찾아서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확률이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장기적 관점으로 시장에 투자하고 일부 단기적인 대응은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미국 주식시장을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기대보다 서프라이즈가 많았던 대형 성장주의 상승세가 가장 컸습니다. 반면 중형 성장주의 경우는 가장 약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형 성장주의 일부 종목들의 실적 미스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주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주식은 선진국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과의 차이점은 글로벌 주식의 경우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 고배당주의 상승도 다른 점입니다. 현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술 성장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회사들이고 기타 지역의 경우 그 이외의 기업들에 의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스타일별 움직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산업별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대표 섹터별로 보면 아주 이례적으로 유틸리티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AI 관련 발전 속도가 급격하기 때문에 서버 투자가 예정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다각도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에너지 섹터의 하위 산업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및 태양광, 풍력 등의 가파른 상승세와 꾀를 같이 합니다. 결국 부족한 전력 문제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로의 투자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를 주도하고 있는 유틸리티 기업들의 상승으로 유틸리티 섹터가 간만에 큰 폭의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라늄 관련 산업도 상승한 것으로 보아 원전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에너지 및 배터리 소재 등은 부진한 흐름이었고 음식료도 일부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시장 금리를 피크아웃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물의 금리 하락이 더 가파른 모습입니다. 채권시장이야말로 연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나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의 변곡점에서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최근의 금리 상승은 적어도 지난 15년간은 없었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권시장은 금리의 변곡점이 발생되어야 좀 더 추세를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는 최근의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엇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원유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금은과 산업금속 등은 전월의 큰 폭의 상승세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부터 비트코인 ETF의 시세를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5월에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비트코인이 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가장 빨리 반영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지속 관찰 중입니다.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른 자산 대비 변동성이 큰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소폭 하락한 유로존 증시는 5월에는 하락폭 대비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황에서 금리 정책이 더 먼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증시가 지속적으로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달 안 좋았었던 베트남 증시는 소폭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도 지난달에 이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증시의 경우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섹터별로 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섹터별로 보면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는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대형 코스닥 바이오 회사의 미국 FDA 발표 결과로 크게 하락을 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 상반기 증시를 주름잡았던 2차전지 산업의 실적 악화로 코스닥 대형주의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글로벌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한국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의 흐름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5월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월별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더 긴 관점의 시장 견해를 쌓아가셨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